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투자 로그인과 함께합니다. 서론 생략하고 핵심만 짚어주는 경제 토크쇼 사서삼경의 신사임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견입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오늘도 경제신 3부 부끄러워하세요? 네. 당당하게 하셔야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경제신 3프로TV의 김동완 소장님, 김프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했네요. 네. 지난주에 반응이 좋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네. 지금 김프로님이 주식 쪽에서 거의 아니에요. 네, 말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되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되게 마무리 잘해줘야죠. 아, 아니야. 왜요? 네? 주식 쪽에서. 유재석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홍대관 아니에요? 그게 지금 가장 핫한 분이죠. 네. 김동완 소장님. 또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메가 트렌드 ESG. 라고 할 때 살 걸. 라고 할 때 살 걸. 지금이 거의 최저인가요? 집중한다면 뭘 하면 좋을까요? 현대차. 그러면은 지금 그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진짜요? ESG가 아니라? 아니. 갖고 가려고. ESG는 모르겠고. 이번 주제가 ESG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메가 트렌드 ESG죠.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걸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ESG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ESG 경영을 위해서 친환경 중심의 경제 체제로 바꾸고 있는데 ESG 잘하는 것이 돈을 잘 버냐? 그런 거 되게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는 비용의 증가라고 인식을 했죠. 네네. 원래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데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가면 풍력, 태양광 뭐 이런 발전으로 에너지원을 하면 네. 석탄이나 석유 떼는 것보다 더 싸요. 영국에 지금 새로 원전을 짓고 있거든요. 영국의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가 있어요. 거기 딱 보면 뭐냐면 too expensive. 비싸다. too expensive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에 대비해서 too expensive? 너무 비싸냐? 네. 그 나라의 풍력 발전에 비해서 경제성이 확보돼 가고 있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풍력 터빈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의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의 혁신이 있잖아요. 네네네. 신재생 에너지 쪽에 무언가가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쪽보다 더 싸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ESG가 부담스러운 비용의 증가 이렇게만 해석되지 않는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거죠. 사실 지난번에 김프로님이 딱 한 가지 투자한다면 환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정말 짠 거 아니고 그죠. 환경을 얘기하시는 맞아. 두 번째가 환경이 된 거잖아요. ESG 투자 상품의 성과 높은 편인가요? 높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번 보세요. 이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반 전에 대통령이 취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파리 기후협약으로부터 미국이 탈퇴하는 거, 사인업한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뭐라 하냐면 지구온난화, 기후 문제 이런 거는 다 사기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첫 번째 사인업한 게 뭐냐면 파리 기후협약의 재가입.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해리스 부통령인데 이분이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을 했어요. 그때 사상 최대액의 벌금을 매긴 게 뭐냐면 디젤 게이트란 말이에요. 민주당 경선할 때 가장 강력한 친환경 정책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던 게 부통령이에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환경에 대한 정책이 180도 급선회 하죠. 거기다가 중국도 어쨌든 2060년까지입니까? 탄소 제로, 넷 제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최근 들어서 보면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철강 도시 같은 데서 중국 정부가 가서 엄청난 벌금을 때려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철강 산업이 대표적인 공유 유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제를 팔아서 부가가치를 얻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민들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환경이 이제는 양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돼버린
바이든 행정부처럼 큰 정부, 네. 우리가 큰 정부, 작은 정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들어와서 이제 공해 산업에 대한 규제, 또 친환경 산업으로의 변화 이런 걸 선도하니까 환경에 대한 거는 분명히 성장한다. 예. 이 ESG라는 게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듣다 보니까. 왜냐면 기존 제조업의 효율을 뽑으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돈을 넣는 게 아니라 플러스 기술력이 있는 뭔가 제조업 2.0의 느낌이 아닌가. 그리고 네. 이 ESG의 S도 되게 중요한 게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식회사의 주인은 대주주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현대 경영학 이론에서는, 현대 재무학 이론에서는 주식회사의 이해상관 관계자들이 다 함께 이걸 경영하고 소유한다라고 생각해요. 이해상관 관계는 누구냐? 주주 있죠. 직원들, 네. 경영자가 있죠. 거래처들, 네네. 그리고 사회. 이 모든 사람들의 공유물이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와 어떻게 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네. 회사를 키워갈 거냐. 그게 이제 S죠. 이 S를 잘못하면 경영권을 내놔야 되는 사례가 최근에 생겼죠. 네네. S라는 그 제품이 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기업의 부설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그죠. 말이 안 되죠. 요구르트. 그러면 제가 그때 방송하면서 뭐라 하냐면 난리가 그래서 났죠. 진짜로 이 S가 G에 결국에 그렇게 해서 기업은 그거 G가 아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회사를 통으로 매각을 해버렸잖아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제품은 안 먹을랜다. 그래서 경영권을 아예 통으로 넘겨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죠.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네. 기업의 투명한 지배 구조. 네. 이게 바로 섰을 때 기업이 발전하고 영속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기업의 지배 구조 또 사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일들이 네.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유럽연합에서는 시멘트, 철강, 석유, 화학 분야 시작해서 네. 2023년 1월부터 탄소 국경세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뒤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이제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부존 자원도 많이 없고 수출 경제잖아요. 수출 경쟁은 경쟁이죠. 중국과의 경쟁, 제조업국과의 경쟁이니까 우리는 단가를 낮춰야 되는 게 우리 제조업이 해야 됐을 일이란 말이죠. 네. 제조업 위주의 나라는 그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게 경쟁력이니까 그죠. 단기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그런 부분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빨리 가서 이걸 선점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작년 탄소 중립한다라고 네, 맞아요. 선언을 했죠. 네. 우리나라 친환경 정책의 상징적인 그 숫자가 이거잖아요. 2030년까지 20%. 2030년에 20% 못하나?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성도 그렇고 사회적 합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못 나가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랑 같이 글로벌 경제 대표 키워드가 된 게 바로 앞서 얘기해 주셨던 네. 탄소 감축인데 그렇습니다. 미국이 네트 제로 그러니까 탄소 제로죠. 그렇죠.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네.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눈에 띄는데 우리나라 전기차 세계 시장 경쟁력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100대가 팔린다면 4대에서 5대가 전기차예요.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2030년, 40년으로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볼 때 202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훨씬 더 빨리 전기차 시대가 열릴 거라고 봐요. 2030년 이후 되면 영국에선 디젤차를 못 팔게 할 겁니다. 2025년도에 디젤차를 살까요? 내 중고차는 어떻게 팔 거예요? 법적으로는 2030년 이후에 타야 되는데 네. 이미 경제적으로는 전기차의 시대가 굉장히 빨리 열릴 거라고 네. 보죠. 또 하나는 전 세계 자동차를 이렇게 대분류를 해보면 가장 앞서가 있는 건
이러니 저러니 해도 테슬라입니다. 다음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이라는 게 한국의 현대기아차, 일본의 도요타, 유럽의 폭스바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미국의 GM 정도. 왜냐하면 미래차에 대한 투자가 그 정도 돼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EGMP라고 우리 아이오닉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아이오닉의 전용 라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기차 전용 라인을 갖고 있는데 네네. 전기차 전용 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폭스바겐, 토요타, 그리고 현대 이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 어쩌면 150년 자동차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국면에서 가능하네요. 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보세요. 벤츠나 BMW나 전기차로 확 바꾸기가 아쉬울 거예요. 왜? 레가시라는 게 있죠. 네. 그 전통이 있잖아요. 하던 게 있으니까. 네, 현대기아가 그게 없다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후발이잖아요. 네. 전기차로 이름을 딱 알고. 그렇죠. 한번 해보자 이런 게 됐죠. 또 우리 국내 3사가 배터리를 탁 받쳐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차에 관한 한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입장이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갖죠. 그 현대차가 1월 이후로는 26만 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들어올 때 봤는데 23만 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23만 원대 후반, 24만 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네네. 그럼 금방 26만 원대 회복할 것이다. 아니 뭐 금방인지는 모르죠. 안 넘어오시네. 아, 예. 안 넘어오셔. 갖고 있으세요? 줄 알았더니 아니 한번 들어본 거죠. 연초에 해프닝이 있었죠. 네. 모 언론에서 이제 현대차가 애플카를 만들 것이다. 네. 와, 자동차계의 애플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매수가 몰렸어요. 결국 이렇게 사실무근으로 이제 정정 보도가 되면서 급락을 했죠. 네. 장중에 28만 원까지 갔던 게 거의 22만 원까지. 지금이 네. 거의 최저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약간 10% 정도 반등해 놓은 상황인데 이렇게 장기 추세선을 보면 추세가 살아있네. 이 정도 차트가 나오고요.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정체돼 있는 산업이거든요.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패러다임 시프트 확 되니까 성장주로 보는 거예요. 성장주로 보면 뭐에 상승이 있습니까? 멀티플. 네. 평가의 잣대가 바뀌는 거죠. 돈도 많이 벌면서 평가도 높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축선상에서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로만 놓고 보면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평가가 나오죠. 서울시가 휘발유와 경유 등 내연기관차의 신차 등록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네. 갈 곳을 잃은 내연기관차 관련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팔아야 되나? 우리나라에 굉장히 싸게 거래되는 산업 중에 대표가 뭐였냐면 자동차 부품주예요. 아. 왜? 아니 전방 산업이 바뀌는데 갑자기 내가 뭐 그렇네요. 엔진룸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파이프가 있다. 네. 그거 만들던 회사인데 전기차로 바뀌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 중에 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전기차 부품 업체가 돼보자. 싹 회사를 바꿔가지고 모 기업 같은 경우는 테슬라 납품 딱 이렇게 된 거예요. 대박 나버리죠. 네네네. 그래서 정말 탈락하는 기업들인 줄 알았는데 바꾸는구나. 그쪽으로 편입되어 있는 회사들, 네. 편입될 수 있는 회사들. 네, 네. 이건 대박이에요. 아. 오히려 기업이 변신. 그걸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합니다. 턴어라운드. 기업의 변신, 턴어라운드를 해가지고 네. 완전 성장 기술, 고성장하겠네. 성장 산업으로. 네. 그런 기업들 찾아보면 되시죠. 네. 이번에 배터리 얘기를 좀 네. 해볼까 해요. 탄소 감축으로 인해서 주목받는 또 다른 시장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네. K배터리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전기차가 100만 원짜리 전기차가 나왔다고 하면요. 네. 핵심 부품 중에 전기차 배터리가 차지하는 게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아, 엄청 크네요. 엄청 큰 거죠.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이제 번닛을 이렇게 열면은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엔진이죠. 엔진이죠. 네, 그런데 이 전기차는 보면 뭘로 갑니까? 모터. 모터로 가죠. 네. 우리나라가 전기차 배터리도 제일 잘 만들고 이 모터도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 모듈 업체, 셀 업체라고 하죠. 네. 셀 3사를 보면 LG화학이 대표고요. 삼성의 SDI가 있죠. SK그룹의 SK이노베이션이 있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갖고 있죠. 그래서 네. 굉장히 유리합니다. 한 가지 걱정은 뭐였냐면 야 중국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
거의 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네.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네네. 중국에서 빨리 치고 나간 게 또 배터리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마켓시어 기준 1위가 중국의 CATL이고 그다음에 LG화학이 2등 정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중국은 시장을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키웠고 근데 미국 시장은 아예 비어 있었거든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아, 이런 친환경 제재 안 해도 돼. 바이든 행정부에서 야, 친환경으로 돌아서면서 한국계 배터리 회사들한테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포드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GM이라는 파트너를 잡았잖아요. 흡작 투자를 해버리면 이건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전략적인 제휴 같은 것들이 네. 선점 효과를 낼 거라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나라 기준으로는 한국이 가장 빨리 나가고 있는 거니까 네. 2030년, 2040년으로 가면서 지금 우리나라 넘버원 산업이 반도체잖아요. 네. 거기에 필적할 만한 아하. 새로운 네.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완성차 업체에서 자기들이 전기차를 할 때 몇 년도부터는 우리가 배터리 만들 거야. 예, 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네네. 폭스바겐에서 나왔고 그죠. 뭐 또 GM도 그런 얘기가 네,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배터리 회사 만든다고 그렇죠. 뭐 그러는 것 같고 시장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뭐 LG화학뿐만이 아니죠.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도 흘러내렸죠. 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내재화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요. 투자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데다가 네.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네, 이 소프트웨어인데 이거 따라잡기도 지금 엄청 힘들어요. 엄청나게 신규 투자를 해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력을 언젠간 따라잡아야 될 텐데 네. 여긴 그냥 있겠냐 이거죠. 한번 완충했을 때 지금 400km를 간다 그러면 여기도 더 하고 또 전고체 배터리 같은 신기술 쪽으로도 가고 그럴 텐데 당연하죠. 언제 그걸 따라가요?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에서 배터리까지 같이 하는 게 과연 의미 있냐, 경제적이냐 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국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에서 아 우리 내재화할 수 있어 이런 네. 거는 야, 좀 싸게 줘 이런 신호일 수도 있다. 계약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배터리 콜 건이 있었어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이후에까지 부정적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대체로 반영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발적 리콜을 한 거거든요. 네. 주가에는 대체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LG화학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으로 이제 물적 분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미래 성장성이 훨씬 더 좋다는데 여기서 대규모 리콜이 또 반복이 되면 엄청난 충격을 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기술적인 여러 가지 보완을 하지 않겠나 싶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계 2위 업체란 말이에요. 네. 어쩌면 1위와 차이가 굉장히 좁은 그런 선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세분화되어 있나요? 배터리 소재 산업 가운데 좀 주목할 만한 분야가 따로 있는 건지. 이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뭔가도 있겠죠. 그게 이제 소재거든요.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엄청 네. 많던데요. 네. 우리. 동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중견그룹들, 중소기업체들이 이런 산업에 굉장히 많이 진출이 돼 있어요. 동부 유럽 쪽 그쪽의 어떤 이 지도에다가 우리나라 셀 업체들 그 핵심 소재 업체들을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은 게 있는데 네. 팍팍하게 진출. 아하. 뭐 코롱그룹, 일진그룹, 네. 그죠 효성 이런 데들 우리 기업가들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소재 이런 데 진출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맞아요. 그 배터리와 반도체의 주요 소재로 구리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에 대한 투자 전망은 좀 그럼 밝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밝죠. 왜냐하면 이제 구리라는 게 기계 산업에 들어가는 거라기보다는 전자 산업에 들어가죠. 네. 네. 이제 자동차가 전자 산업으로 바뀌잖아요. 네. 전동화가 되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차로 가면은 차 한 대당 들어가는 구리의 수요가 2배 이상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실 원자재 시장에서 구리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치는 그런 상황으로 왔죠.
오늘은 그거 안 물어보세요? 뭐야? 마지막 종목 뭐 사면 됩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하려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공식 질문처럼 된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ESG 종목을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종목을 좀 선택하신다면 집중한다면 뭘 하면 좋을까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내고 있으니까 네네. 거기 추천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종목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ESG 종목 가운데 섹터를 좀 네. 선택한다면 어느 분야요? 저는 해상풍력에 대한 걸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요? 어느 날 바람이 갑자기 약해지거나 네. 바람이 안 불 수는 없죠. 아하. 그죠? 터빈을 만들고 타워를 만들고 블레이드를 만들고 이런 회사의 R&D는 계속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람의 가치를 더디지만 계속 높인단 말이에요. 지금 해상풍력 한번 가보셨어요? 해상풍력은요. 육상풍력하고도 달라요. 엄청 큽니다. 네. 그 해상풍력의 설치, 하부 구조물, 타워, 터빈, 블레이드 실질적으로 엄청난 진입 장벽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ESG 중에서도 환경이 돈 된다 그랬잖아요. 네. 환경 중에서도 풍력 중에서도 해상풍력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확실히 성장하는 산업이다. 그렇게 보죠. 근데 사실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어떤 기업에서 뭘 하겠구나 아니면은 어느 쪽으로 뭐 주가가 오르겠구나 상승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죠. 그래서 너무 보여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뭐 가끔 강연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요. 뭔가요? 세상의 변화와 나와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 좀 있어 보이죠? 네. 많이 있어 이런 거 보여요. 하나씩 갖고 다녀야 돼요. 명언 하나씩? 네, 지금까지 ESG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서로는 생략하고 핵심만 짚어드리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김프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